오늘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더불어서 법사위원으로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셨죠. 그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을 위해 광역 두만 개발 계획을 포함한 4대 남북 국제협력 사업 구상을 설명하시면서 시진핑 중국의 중재와 협력을 요청하셨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서울과 평양,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어떤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하시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설명하시면서 서울, 평양,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 건설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구상을 밝히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철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저 서울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로서 서울을 구상하면서 서울을 넘어 세계로, 서울을 넘어 평양으로, 평양을 넘어 베이징으로 가는 고속철 건설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서울에서 평양으로, 베이징으로, 그리고 저 시베리아로, 저 유럽으로 가는 길에 서영교 서울시장 후보로서 강력하게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힙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주 환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동북아가 협력을 해나가는 일에 저도 서울시장이 되어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상기할 일이긴 한데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에 사용된 인마 살상용 칼입니다. 테러범 김진성은 이 칼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았습니다. 이 칼을 이렇게 갈아서 여기에 무명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향해 날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이게 테러가 아니고 어떻게 테러로 규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박선원 의원이 문제 제기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이 그때 가덕도 공항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로서 제가 그때 했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가덕도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했고 그때 이 우산으로 테러 현장을 덮어놨습니다. 바로 이게 그때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감싸고 있었던 수건 그리고 휴지들입니다. 이렇게 피가 있었고요. 제가 이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당시 우산으로 가리고 있었던 현장인데요. 제가 우산 속을 들어가서 찍은 서영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살인용 칼로 이 살인용 칼을 이렇게 갈아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목으로 날라들었고 그리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의 테러가 아닌 것으로 무마시킨 것에 대해 다시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왜 이것을 이런 흉측한 칼을 커터칼이라고 우겼는지,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그 상황을 왜 작은 열상이라고 축소했는지 저희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서영교가 직접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에 이렇게 경찰들이 가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바로 경찰서장의 지시로 물 청소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은폐 축소 조작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고 내란 주범 김용현, 이상민 등에게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덮인 진실 밝혀야 할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국회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살해하려 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입니다. 커터칼과 1cm 열상, 국가기관이 합작한 파렴치한 조작극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였습니다. 국정원은 입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 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범행의 영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용 칼에 긁힌 상처인 양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 후 국정원이 내놓은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건희에게 그림을 상납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인 그가 국정원 법률특보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1야당 대표의 테러를 단순 사고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권력기관의 조직적 개입이자 의도적 왜곡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김상민 등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흉측한 입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속, 목, 정맥 60%가 잘려나간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커터칼에 의한 살인 미수행위는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상민 등 당시 국정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축소, 은폐, 조작입니다. 법원 판결 후 국정원이 내놓은 보고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 바로 김상민입니다. 증거인멸과 국정원 조사 거부, 누구를 위한 꼬리 자르기입니까? 경찰의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공범 수준이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기는커녕 생수통을 통째로 들고 와 범행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합동조사팀이 2차례나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영미 강서경찰서 총경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국정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대테러 주무기관조차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사 체계를 무력화시킨 비상식적 보고라인은 대체 누구의 지시입니까? 또한 대테러범 김진성을 숙소까지 태워다준 그 벤츠 차주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극우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 교회 신자임이 당시에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우연한 만남이라며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배우를 밝힐 의지는커녕 진실이 드러날까봐 앞장서 덮어버린 파렴치한 꼬리 자르기 수사였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비공개로 일관된 수사 정보,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가 담긴 변명문과 당적 여부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이 낮고 공공의 이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박근혜 때 피습 당시의 범인의 사소한 인적 상황과 정당 입금 전력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호들갑을 떨던 권력, 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입을 굳게 닫는 것입니까? 은폐, 조작, 왜곡의 흔적이 차고 넘칩니다.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테러의 배후는 물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내란숙의 윤석열 정부 당시 내부의 공범들까지 백일하에 찾아내 처벌해야 합니다. 테러를 축소 은폐한 국가 권력의 책임 문제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가 범죄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안위를 위해 수사권을 사유한 자들에게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면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칼을 갈아오던 김진성, 아산에서 부동산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김충식과 최은순이 부동산을 산 흔적이 그 전부터 있습니다. 충은 산업, 충은 김충식의 충, 그리고 은은 최은순의 은. 여러분, 세계로 교회와 소년보와 그리고 이 김진성, 김충식, 최은순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제가 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아니 이게 증거 현장인데 왜 물청소를 하느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서장도 당시 부산경찰청장에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배후를 캐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를 이제 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른 그 자들을 모두 철저히 잡아내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책에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그리고 제가 체크했던 우철문 당시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핵심 간부, 부산의 핵심 간부, 그리고 부산 강서경찰서장 옥영미, 경비교통과장, 그리고 정보과장 등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박선론 의원이 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우철문, 옥영미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전에 모든 곳이 나타나서 이재명 대표가 헬리콥터 특혜를 받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과연 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향한 명예훼손, 테러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행위 처벌법 대표 발의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도 너무 지났습니다. 국회 성평등 가족위 이인선 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가족위, 저도 성평등 가족위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촉구하고 있는데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통과시킨다 말만 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매춘부라고 하는 그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소녀상을 온갖 테러를 가하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이 역사 왜곡자들을 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 남성 2명은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서 시위를 당겨 소녀상을 향해 공격합니다. 이따위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죠? 성평등 가족위 이인선 위원장과 조은희 간사, 그리고 김한규 간사, 그리고 성평등이 가족이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이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합니다.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 종합특검이 정치적 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오세훈은 뭐 했습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각 지자체가 불법 비상계엄에 어떻게 동조하려고 했는지도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다 찾아 처벌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의 탄핵을 지자체장들과 모여서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법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로 이 내란 행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의 저수지, 윤석열의 저수지, 김건희, 윤석열 등 일당들의 저수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통일교와 건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각 후원사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통일교, 캄보디아, 그 메콩강 개발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저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은, 그 오세훈 시장이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될 수사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며, 오세훈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재판도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까? 그 재판이 바로 이루어져서 서울시장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